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아마 다뤘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퍼센트 농도 우리가 배웠던 것 같고요. 퍼센트가 퍼센트죠? 그러니까 센트, 100, 당. 그러니까 100당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100분율 이렇게 불렀었는데,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화학 1과 2에서 이제 다른 농도들을 더 추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화학 1에서는 우선 몰 농도라는 거를 이제 다룰 거예요. 화학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레러티. 그 다음 이제 화학 2에서는 이 몰 농도는 당연히 쓰고요. 화학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한 농도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몰랄 농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비슷하죠? 몰랄. 예. 그래서 얘는 몰랄러티라고 해요. 그 다음에 ppm 농도. 자, ppm은 간단히 설명하면 parts per million. 그러니까 밀리언은 100만이죠. 100만은 10의 6승인가요? 그 10의 6승 중에 얼마가 들어있느냐? 아까 얘를 100분율이라고 불렀잖아요. 퍼센트를. 그래서 얘는 100만 분율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뭐 퍼센트도 parts per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ppm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 이제 농도를 다룰 때 이 농도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건데요. 농도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도는 맛이다. 더 뭐 나가면은 우리 제일 쉽게 쓰는 게 라면이죠, 라면. 농도는 라면 맛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순물질, 우리가 물질을 분류할 때 순물질이 있었고 혼합물이 있었죠. 그 혼합물 중에서 이제 균일 혼합물을 이제 다룰 건데요. 순물질의 양은 그냥 우리가 몰을 직접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균일 혼합물이 되면, 균일 혼합물이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용액이 되죠. 용액이란 최소한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편의상 우리가 용매와 용질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설탕물 하면 설탕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고, 그러면 용액은 설탕물이 되죠. 자, 그럴 때 이 각각의 이 물질의 양은 우리가 뭘로 따질 수 있는데, 이걸 섞은 이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용매하고 용질이 어떤 비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알다시피 설탕물 같은 경우는 물에 설탕 많이 넣으면 더 달고 그렇잖아요.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그 각 구성하는 이 성분 물질들의 비율,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조성이라고도 합니다. 조성. 화학식판에는 조성이라는 말을 써요. 컴포지션. 즉, 그 용액의 조성에 따라 이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얼만큼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몰로는 좀 불충분해서
얘네들의 비율이나 조성을 설명해서 만든 개념이 바로 농도입니다. 농도. 자, 농도는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한자로 잠시만요. 선생님도 한자 다 못 외워요. 이게 짙다의 뜻이에요. 짙다. 뭐 우리가 짙은 안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는 정도도예요. 정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짙은 정도. 혹은 다른 말로 진하다. 진한 정도를 말하죠. 이 도는 이제 과학에서 특히 많이 쓰죠. 우리 SI 기본 단위에서는 광도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있을까요? 온도 있죠. 온도. 온도는 말 그대로 따뜻한 정도입니다. 따뜻한 정도예요. 그 다음 화학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밀도라는 개념입니다. 밀도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볼게요. 빽빽하다. 이제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밀집된 정도를 뜻하고 뭐 또 더 나올까요? 용해도.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도로 끝난다는 것은 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농도가 뭐예요? 진한 정도예요. 진한 정도. 진하다의 반대가 뭡니까? 진하다의 반대. 연하다? 옅다. 짙다, 옅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묽다라는 말도 있어요. 묽다. 그래서 혹시 이 농자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술의 수묵화가 이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되살린 겁니다. 수묵 농체화가 있고요. 수묵 담체화가 있어요. 수묵 농체화는 이제 진체화라고도 부를 건데, 그러니까 진하게 채색을 하는 거죠. 먹으로. 그런데 옅게 채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담체화라고 해요. 담은 이게 묽다의 뜻입니다. 묽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농도가 뭐라고요? 맛이라고 보자고 그랬잖아요. 맛. 그럼 그 맛의 의미를 라면의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을 끓였어요. 잘 끓이면 맛있겠죠. 근데 이제 맛이 어떨 때는 어떨까? 좀 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싱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라면에 들어가는 이 물의 양과 그 다음 스프의 양의 이 상대적인 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분의 라면의 물의 양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면 그 봉지 뒤에 보면 있죠? 500ml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때 우리가 보통 스프 봉지 한 개를 넣죠? 한 개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한번 상상해보자. 여기에 이제 스프를 이루는 물질들이 원래 그 자체도 혼합물이지만 그냥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게 이제 들어가면 이 안에 섞여 들겠죠. 녹아서. 그때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끓인 라면이 가장 이상적인 라면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짜면. 짤 때 여러분이 물 넣죠. 맛이 짜면 물을 넣어요. 왜 물 넣습니까? 그럼 짠맛이 약해져요.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농도가 진했는데 농도가 묽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싱겁네? 싱거우면 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더 끓이죠. 왜 끓여요? 끓이면 여기 있는 물이 더 날아가죠. 쫄아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맛이 더 짜지죠. 결국 뭐예요? 농도가 묽은 것이 더 농도가 진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라면이 짠데 거기다 스프 더 넣지 않고 라면이 싱거운데 물을 더 넣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험을 이제 과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게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농도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떨 때 쓰는지 몇 가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이제 우리 공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데 공기도 혼합물이잖아요. 그 안에 특히 뭐에 우리가 주목합니까? 미세먼지에 주목하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찾아보면 이제 초미세먼지랑 이제 미세먼지가 좀 다르죠.
크기에 따라 다른데 미세먼지 경우에는 3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를 상상했을 때 그 안에 미세먼지가 30 마이크로그램이 이하로 들어있으면 그때 우리가 공기가 좋다라고 말해요.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는 좀 더 까다로워요. 우리가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만 봐도 이 농도 기준을 보면 이게 퍼가 들어가요. 퍼가 들어간다는 거는 비율이라는 의미고, 보통 이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용액이죠. 용액. 그리고 부분, 그리고 관심 갖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용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액에 대한 용질의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 이 용액 대신에 용매를 쓰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용매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이 미세먼지 예를 들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약수 같은 거 먹을 때 아무 물이나 먹으면 탈 날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수질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중금속 같은 게 있죠. 중금속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보면 뭐 납 같은 거 볼까요? 납. 수질 기준에 납. 정확하게 납 이온입니다. 이온. 금속이 녹아있지 못하고 이제 이온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게 0.05 mg per 리터. 그러니까 우리 1리터 정도의 양의 약수를 떴을 때 그 안에 납이온이 0.0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들어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식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지면 안 되는 거죠. 식수로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제 맛을 느낀다고, 아까 진짜 맛이라고 했는데 진짜 맛이 농도가 맞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의 맛을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게 그 용질 자체로,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농도로 보는 거예요. 농도. 그러니까 물이나 이 침 안에 얘가 녹아들면 걔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찾아봤는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0.01 몰농도. 자, 우리 몰농도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학습할 거고요. 요 정도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도 요 정도래요. 비슷하대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미각, 뭐 역치라고 그래요.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죠? 이 자극을 느끼는 최소한의 크기를 우리가 역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본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농도가 그렇게 진한 농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각으로 짜다 혹은 달다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염산 같은 거 있죠. 염산. 염산. 먹을 일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느끼는 농도는 이거는 되게 민감한데요. 대략 보면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농도에서도 우리가 이 산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쓰이는 게 바로 이제 pH라는 건데, 이 pH가 곧 수소이온, 이것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농도를 안 쓰는 것 같지만 농도를 실제로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라면 얘기 좀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1인분이라 가정하고요. 만약에 더 끓이고 싶은 거예요. 2인분을 끓여봅시다. 2인분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2배가 되니까 이제 1000ml가 될 것이고요. 그럼 스프 몇 개 넣을 거예요? 스프 보통 2개 넣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가열하면서 이제 물이 증발하는데 그런 걸 좀 무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 2개면 스프 1개 넣었을 때가 용질 입자가 4개 있다고 가정했으면 여기 몇 개 들어가요? 그렇죠. 8개가 들어가요. 균일하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걸 한 반을 좀 쪼개서 그려보면은
8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천을 똑같이 잡았는데 스프를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스프가 용질 입자가 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반을 잘라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 3가지 경우를 이제 비교합니다. 잘 보세요. 자, 스프의 양은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가 같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물질의 개념에서 이 몰로 따질 때는 이 2개는 스프의 양이 같은 거예요. 몰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용매의 관점에서 봅시다. 얘 1000ml, 얘 1000ml니까 이 용매 양이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농도의 개념으로 가면 얘가 다르다는 거죠. 맛으로 보면 누가 같을까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얘하고 얘가 같은 농도인데 왜 그럴까요? 1인분하고 2인분 끓일 때 물이 2배 될 때 용질의 양, 스프도 2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부피로 한번 생각해보면 500ml 쪼갰으면 결국은 1인분짜리 라면이 딱 2개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용질의 양이 같은 부피 500ml 안에 이거의 절반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절반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이 농도가 영어로 concentration이에요. 자, concentrat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진짜 가운데가 있네. 이게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con은 뭐 come 이런 접두사와 함께 여러 개라는 뜻이야. 여러 개가 가운데로 왔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자, 집중하세요. concentration 이렇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고, 그리고 화학 시간에 말할 때는 이게 용질이 얼만큼 concentration 모여 있느냐. 얘는 덜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농도가 작은 거고 얘는 농도가 큰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concentration이고, 이후에 얘기를 좀 소개해주면, 농도를 이제 배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스푼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이 옅어졌죠.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씁니까? 이번엔 희석이란 말을 써요. 희석. 희석. 영어로 dilution. 이거는 dilute. dilute라는 동사에서 다시 온 거예요. 희석시키다. 왜 이게 또 필요하냐면, 우리가 화학실에 있는 시약에 고체 시약 말고 이제 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약간 염산인데, 이런 게 실제로는 염화수소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얘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용액이 보통 진하게 와요. 가장 진하게.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거꾸로 설명해, 물에다가 얘 진한 애를 넣어서 농도를 몇 개 만드는 겁니다. 희석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실제로 화학하면서 많이 쓰는 거죠. 자, 마무리하면 이 집중에 한자 한번 써봅시다. 이 집자가 모을 집자예요. 중은 가운데 중. 그러니까 가운데로 모이다인데, 이 모이다 한자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나무죠, 나무. 나무고요. 요 위에 요 글자가 새추라는 뜻이에요. 새추. 지저귀는 새. 그러니까 나무까지 새들이 확 몰려드는 거야. 그게 이제 집중이에요, 집중. 여기서는 용질로 보시면 돼요. 얘가 스프를 많이 넣으면 새가 많이 모여든 거야. 그러니까 많이 집중됐네. 그래서 농도가 큰 거죠. 그러면서 컨센트레이션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뭔가 할 때 집중해야 한다는 뜻은 뭐냐? 여러분의 이런 어떤 관심 이런 거를 한 곳으로 모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집중을 못한다고 탓하지 마시고 동시에 여러 개를 안 하면 돼요. 인간은 원래 멀티태스킹을 못해. 근데 스스로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들으려고 음악을 꽂으면서 뭐 문제를 풀 때, 문제가 풀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고 심지어 가사를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지에 이르면 음악을 틀어놔도 음악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수적으로 한 거에 집중하는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농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몰농도부터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